모르는 걸 새로 알아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모르는 걸 대체 어디까지 모르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몰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몰라서 배웠다 인생 드라마 연애시대 편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맨날 와로 시작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 없잖아. 근데 시작 부분에 뭘 안 넣으면 너무 어색하고 맞아. 뭘 하자 그러면 딱히 할 건 없어요. 그럴 때 나오는 게 와입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죠. 자기소개할까요? 전 나야나입니다. 호수입니다. 네, 천세입니다. 산만 언니입니다. 제가 지난번 녹음에 한번 빠져서 방송으로 되게 청취자의 마음으로 들었는데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우리 생각이야. 재밌으면 순위가 이럴 수 없어. 아니에요. 거의 이러다가 200위 안에 들어갈 것 같아. 230위까지 갔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잠재력 있어서. 나인틴의 힘을 나인틴 진짜 감사하죠. 느꼈습니다. 나인틴 감사합니다. 아, 거기다가 또 지나가시던 정신과 A님 네, 빛나는 오, 네. 그 편도 그랬고. 네. 네. 이래서 마케팅 하나 봐요. 네. 이게 막 깔때기의 힘을 느꼈죠. 잠깐만 그러면은 그 코너 속의 지나가는 코너. 코너 속의 코너 지나가신 정신과 선생님 A님한테 제가 궁금한 거 물어봤어요. 최근에 한국당 의원들 네, 직업적으로 갈등을 느끼고 있는 상황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국민청원이 지금 오늘 5월 2일 녹음일 네. 기준으로 180만? 와 와우. 와, 거기다 아침에 오늘 150만이었는데. 청와대가 안 들어가져요, 홈페이지가. 거기다가 지금 오늘 삭발 6분 하셨고요. 아, 맞다. 오늘 네, 11시 맞아요. 하셨죠. 그리고 또 그 여야 간 갈등이 이제 극대화돼 있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직업적으로 갈등을 느끼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쭤봤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신건강학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근데 직업적으로 갈등이 있으면 정신병이라고. 정신병이지. 관계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직장 생활의 관계가 나빠졌잖아요. 직장 동료들이랑. 선생님께서 정치색을 밝히고 싶진 않다. 네. 정치에 대한 견해를 주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판단할 때는 사회 문화적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것까지 살펴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몸싸움이 일어났을 때, 우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또 저러네 이런 거. 국회의원들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일어났으면 그 사람은 병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국회의원들이 저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거 있죠. 옛날에 뭐 데모 했을 때 대학생 되면은 데모 하는데 막 화염병을 사람한테 던지고 막 이러는 거 요새 애들이 보면 정신병자인데 당시의 사회는 이제 수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저희 팀장님 의견. 팀장님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직업적으로 이게 영어라서 죄송해요. 네. Occupational dysfunction. 하여튼 디스펑션한 상황인 거예요. 직업적으로 너무 어려워 발음이. 오큐페이션 디스펑션? 맞아요. 잘했어. 그래서 뭐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건강학적으로는 지금 그분들은 직장 생활 잘 하고 계신 걸로. 그냥 고용불안 상태 아니세요? 고용불안이지. 내가 보기에는 고용불안. 거의 제가 보기에는 고용불안인 것 같아요. 4년 계약직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내년에 재계약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지금 재계약을 향한 몸부림? 아... 그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불안 맞는 것 같아요. 몰아가지 뭐 선생님도 안 계신데. 내가 보기엔 분열 같아. 네. 그럼 넘어가고 두 번째 코너 두 속의 번째 코너. 코너 속의 코너. 내향인의 빠밤. 일주일. 아, 저요? 음. 저는 그동안 계속 방송에 나갔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라톤 한다고. 네. 얼마 전에 마라톤 했습니다. 몇 하프 킬로요? 21km 오, 뛰었고요. 와. 아니요, 박수까지. 원래 목표가 제가 2시간이었는데 1시간 59분 16초에 들어왔어요. 와. 목표를 달성했다. 네, 근데 저희가 한 2달 연습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연습은 해왔고 집중적으로 2달 연습해서 그날 뛸 때도 굉장히 힘들게 뛰었는데 역시나 들어오고 나서는 별로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왜요? 그렇게 그게- 뛰었는데? 완전 뭐야? 그러니까 저도 그게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 방송에서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100m를 뛰고 200m를 뛰고 이런 걸로는
자존감이라든지 성취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21km를 뛰었는데요. 근데 21km 딱 2시간 안에 돌아왔는데도 진짜 생각보다는 덜 기뻤어요. 솔직히 조금 기쁠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나마 좀 이런 성향이 많이 바뀌어서 기쁠 줄 알았는데 전혀 기대했던 거랑 다르게 별로 안 기뻐서 그래서 또 한 번 놀랬었어요. 트라이애슬론 하셔야. 아니 근데 경쟁을 해야 하나? 아니 이해돼. 그러니까 뭐를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까지 가는 게 즐겁지 사실은 딱 그 도착하면 이게 뭐야 그 뭐 카톡 메시지 1 없어졌을 때처럼 네네네. 약간 그런 거는 이해돼요. 예. 거 갈 때까지가 조금 막 긴장되고 스릴 넘치고 근데 네, 딱 맞아요. 약간 허무한 감정. 예. 본론 지금 묻히려고 그래. 지금 우리 나야나님 빨리 시작해. 네. 네. 정말 이런 분위기에서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시작해 보시죠.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소재 고갈이 돼서 뭘 해볼까 하다가 제 인생 드라마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왜 제가 연애 시대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는 한 10 몇 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 소개, 그리고 줄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했던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얘기해 보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연애 시대를 좋아하게 되었는가? 뚜둥. 이런 시대 언제 한 거야? 이런 시대 언제 한 거예요? 2006년도네. 2006년도. 찾아보니까 2006년도야. 2006년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중학생이었나? 어. 아닌데 초딩이었나? 초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중학생.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걸 봤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안 봤대요. 그래서 네. 근데 봤다고 하면 더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렇지. 중학생 드라마 볼 수도 있죠. 근데 전 게임했으니까. 천생님은요? 저는 그때 아마 술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각자 다 제각기다. 이럴 수가 없다. 되게 매니아층이 있는 드라마를 어. 가지고 왔는데 오늘 되게 난항이 예상되네요. 나는 예상돼. 나도 시작해요. 예. 네, 저도 이걸 왜 좋아했을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 우연히 접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제가 군대 있을 때 말년 때가 2007년이었는데요. 그때 한창 로코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 네. 예. 아, 못 알아들었어요. 로코가 한참- 뭐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어. 한창 유행이라 가지고 뭘 볼까 하다가 그때 동기가 이 드라마 되게 재밌다. 그래서 봤는데 오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좋다 이런 생각만 하다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왜 좋아하지를 생각해봤어요. 보니까 일단 연애 시대라는 제목이 되게 좀 끌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왜 난 아내의 유혹이 더 끌리는데? 알았어. 무너지지 마. 시작이야. 무너지지 갑자기 마. 막장 드라마가 될라 그래. 무너지지 마. 연애 시대. 내 추억을 솔직히- 더럽히지 마. 솔직히 끌리는 건 아내의 유혹이 더 아니에요. 끌리지 않아?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알겠어요. 왜 연애 시대가 끌렸냐? 알겠어요. 되게 이거 단순해요. 제가 그때 모쏠이었어요.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군대 오기 전에 되게 글로 연애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되게 연애를 많이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슬픈 얘기하지 말라. 슬픈 얘기하지 말라고 빨리 넘어가 빨리. 아니 왜 이유 좋아 그렇게 알겠어, 좋아요. 알겠어. 아 그래서 이제 드라마로 좀 배워보자. 그래서 근데 제목이 연애 시대잖아요. 책으로 안 그래서- 되니까. 그렇죠. 책으로 안 되니까 영상매 요즘 유튜버가 뜨잖아요. VR. VR.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일단 보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평면적이지가 않아요. 되게 입체적이고 등장인물 간의 그런 사랑도 그냥 단순히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자식과 부모님의 사랑? 뭐 이렇게 되게 생각해 볼 거리가 되게 많아요. 아, 왜 막장 다들- 드라마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내가 쫓아서 그래. 네, 미안. 네. 누구 나오는 거지? 누가 나오는 거예요? 민서희? 아무튼 예, 등장인물 소개. 멘탈이 끝난 것 같은데 지금. 흔들리지 않아. 해요. 일단 총 4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메인 주인공 2명이랑 주조연 2명이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은 동진입니다. 일단 북마스터고 여자 주인공 은호의 전 남편이에요. 그래서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서툴고 약간 툴툴대는 츤데레 스타일. 그리고 전 남편. 전 남편 가무성. 씨가 아. 보냈던 거고요. 여자 주인공은 은호라고 하고 수영 강사였고요. 당연히 동진의 전 부인이었고 되게 성격이 밝게 나오는데 되게 아픔이 많아요. 근데 아픔을 숨기고 밝게 그런 것까지 나오고 읽었어요. 대박. 예. 하세요. 예. 되게 아픔이 많지 않나요? 나는 안 보이던데. 그리고 손예진 씨예요. 아.
리즈 시절 너무 이쁘게 면밀하게 나오죠. 봤겠네. 그쵸. 네. 너무 이쁘게 면밀하게. 나와요. 사실 그래서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호라고 해서 은호의 동생이고요. 심리학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인데 4차원이고요. 되게 이쁘게 나와요. 이때 이하나 씨의 데뷔작이었는데 이때부터 이하나 씨를 좀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 준표라고 나오고요. 동진의 절친이고 산부인과 전문의예요. 네, 은호랑 동진이 이혼한 계기가 첫 번째 아이를 사산하면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아픔으로 그때 분만을 받았던 산부인과 의사고요. 그때 이후로 약간 분만 공포증이 생겨요. 그래서 빨리 이 둘이 또 잘 돼서 두 번째 아이를 받아서 내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삼각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2006년 아니야? 드라마는 삼각관계, 재벌 2세, 불륜, 막장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갑자기 그래서 노잼인데? 이 드라마가 좋아요. 아니 갑자기 노잼 됐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그 새로 당연히 대시해야지. 그냥 그런 건 줄 뭘 알았더니 대시해요. 전혀 아니구나. 아니 전 남편 절친이라는 거야 중딩 때부터. 절친이 어딨어. 저 여잔 내가 갖겠다. 알겠어. 시작해. 난 흔들리지 않아. 아, 잘하고 있어요. 네, 배경은 이 드라마가 일본의 동명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한국적으로 각색을 해서 나온 드라마고,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드라마가 있었는데 한국 쪽 드라마가 훨씬 더 재밌다라는 평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았던 게 재벌 2세가 안 나오고 복수 치정 그리고 이게 막장이 안 나와서 좋거든요. 이 분위기 어떡하지? 계속하세요. 네. 네, 아무튼 네. 줄거리. 나 일단 도입부는 일단 시작 자체가 동진이랑 은호가 이혼한 시점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보통 이혼하면 잘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보통 이제 감정이 진덜머리가 났어, 이제. 나서 헤어지니까 결혼 안 해보셨잖아요. 아니 근데 연애했던 사람도 안 보는데 뭐 네. 정서가 그렇지 뭐. 아무튼 근데 얘네들은 계속 만나요. 은호와 동진은. 그리고 심지어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단골 술집에서 거의 정말 연애하듯이 만나요. 그래서 되게 좀 이상한 그 이혼한 부부처럼 계속 나오고. X. 예, 그리고 항상 4명이서 만나거든요. 지호랑 준표도 항상 같이 만나요. 그래서 지호랑 준표는 이 둘을 계속 어떻게든 다시 엮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둘은 이제 티격태격 싸우고 다시 잘 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되게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쟤들이 왜 다시 이어지지 못하지 싶을 정도 되게 서로 잘 맞고 잘 케미도 좋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들이 헤어진 이유가 출산을 하다가 사산을 했고 그 아픔이 되게 컸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다시 이어졌을 때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또 다른 결말을 맞았을 때 그걸 다시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는 걸로 헤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어지지 못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둘은 다른 연애는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아 나와. 나옵니다. 아. 그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데요. 이게 이 이야기가 결국엔 둘이 서로가 없으면 안 된다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 결론 자체만 보면 좀 뻔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좀 뻔하지가 않은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중간 다 연애를 해요. 각각 2명의 상대방이 나오고, 첫 번째 상대방이랑은 어느 정도 연애 정도였고 두 번째 상대방이랑은 거의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좀 연애를 하는 상황인데, 보통은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주인공이 뭔가를 깨달아가기 위해서 조연들을 장치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드라마는 그렇게 장치적으로 사용하지가 않고 각각 그 4명도 각각의 사연이 있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어서 좀 좋아요. 일단 많이 공감은 안 되지만 계속 해봐요. 그래서 네, 굳세게 해봐요. 예. 각각 4명의 이제 사랑이 나오는데 다 하기는 시간상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중에 시간의 순서대로 해서 2명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은호,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의 첫 번째 연인인 민현중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진욱 씨가 연기를 했었고 거의 초창기 쪽이라서 되게 이진욱 씨의 리즈 시절을 볼 수 있습니다. 한 2에서 3화 정도 초반에 등장을 하고요. 이분은 뭐 좀 한국스럽네요.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는 철부지 재벌 2세로 나와요. 재벌에서 나왔네. 나왔네. 네. 아까 없다면서요. 약간 사연이 있어요. 아, 사연 있는 재벌이. 사연 있는 재벌 2세. 어떤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재벌 2세는 적통자의 실장님 그리고 곧 그룹을 이어받을 뭐 이런 애인데 얘는 그런 건 아니고 그 어머니랑 그 아버지랑 되게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랑 자식을 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냥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호텔을 크게 하시거든요. 호텔 체인 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있고 아버지에 대한 그 반항심 당연히 있겠죠. 버림받았으니까. 근데 왜 다시 그게 거기 출근하게 됐는지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호텔에 직원으로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쩔 수 없긴 뭐 뻔하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어머니의 유언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랑 돈 아니야? 좀 잘해라. 친하게 지내라. 돈이지 뭐. 그냥 감성 없는 사람들. 아, 내 촉촉한 감성을. 내가 먹고 오늘 살아야지. 연애 시대를 다 망쳐주겠어. 나쁜 사람들. 아내의 유혹으로 다 망쳐주겠어. 아무튼 그래서 호텔 첫 출근하는 날 얘가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 진짜 원수같이 생각했던 아버지 밑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날부터 계속 술을 그 호텔 그 마당이나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데서 되게 술을 엄청 먹고 막 소리 지르면서 깽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손예진을 만나요. 근데 손예진이 그날 그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행복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진욱을 보면서 괜찮아요. 삶은 뭐 어쩌고 저쩌고 잘 될 거예요. 이런 이런 식으로. 자기 음. 불행을 네. 생각도 못하고. 네. 근데 드라마니까 이진욱이 손예진을 보고 첫눈에 반해요. 드라마네. 드라마네. 근데- 원래는 꼰대 꺼져 이거잖아. 아니 내가 반할만 누군지 알아? 김치 싸대기. 반할만 하긴 해요. 이뻐.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첫 출근이잖아요. 그래서 호텔 행사를 진행하는데 딱 보니까 얘가 내가 반해서 어떻게 대시를 해봐야지 했는데 그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마음을 접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돼요. 이혼했다라는 걸.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막 들이대요. 자기랑 결혼하자고. 그때 배경을 한 20대 중반 정도 나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해서 아버지한테 소개를 시켜드려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좀 나이 차이도 있고 그 너무 아들이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다라는 걸 아니까 이제 손예진한테 좀 미안하다. 그래서 왜 내가 아들이랑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도 이제 어머니가 좀 호텔을 많이 이루고 이런 집안이라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남자 집안은 되게 호텔리어 이런 집안이고 여자는 되게 평범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결혼을 되게 반대했어요. 근데 이미 아이도 있었고 그래서 반대한 결혼에서 아이가 생겼으니까 그게 이거를 이진욱이었던 것 예, 같은데. 그 아이가 반대한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진욱이었고 어쨌든 아들은 그 손자니까 손자를 데려오려고 했어요. 그 며느리는 내치고.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조건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조건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절대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하거나 뭐 재산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둘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때 아버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고 그때 사장은 아니었으니까 어머니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내보냈고 근데 이제 그 어머니랑 아버지는 서로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계속 만나는 걸 그러니까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항상 그 드라마를 보면 이진욱이 공놀이를 하는 공원이 계속 나와요. 그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진욱 시선에는 안 보이는데 그 어머니 시선에서는 반대편에 되게 먼 거리에 있는 자동차가 계속 한 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계속 이진욱이 크는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요. 호텔 버리고 나오지 그럴 거면. 아버지 지금 심각하게 정신과 지나가는 정신과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네. 아버지. 지금 나연아님 물 마시고 있대. 입이 바짝바짝 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네. 그거를 은호한테 얘기해줘요. 여자 주인공한테. 그래서 네, 다시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 미연중한테 얘기해주는데 처음에 못 받아들이죠. 왜 어차피 그랬어도 나를 버린 거 아니냐. 그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럴 거면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였으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왔어야지 라고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버릴 수 간다는 게 없지. 결사투쟁하면 네. 또 결국 둘 다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 뭐 그렇긴 해. 또. 아니 그때 배경이 막 70년대 이래요. 70년대 80년대 이런데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걸 듣게 되고 결국엔 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져요. 뭐 그 전 과정에서 뭐 재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 삼촌들도 있고 막 그런데 좋겠네. 뭘 좋아지겠네. 뭘. 좋아져요. 그러면서 근데 은호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지금 아버지랑 되게 소원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좀 자기도 많이 생각을 해요. 어머니 사고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면 그걸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입으로 안 만나거든요. 근데 해피.
회피하고 있는데 음. 나도 이렇게 아버지랑 말 못하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아버지랑 화해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는데 좀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흘러가다가 이제 두 번째 동진의 두 번째 연인인 유경이 나옵니다. 이게 문정희 왜 씨가 첫 번째 했군요. 연인 왜 빼요? 다 하면 분량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래도 그 언니 예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윤아 씨요? 섹시하게 오윤아 씨요? 맞아요. 그렇게라도 언급은 해주고 가야지. 네, 동진의 첫 번째 여인으로 딸내미 있었는데 네, 오윤아 씨. 씨가 나오고요. 네. 딸이 있는데 뭐 잠깐 간략하게 맞아요. 언급하자면은 그 부분은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 이혼자의 삶은 되게 척박하다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되게 유명한 소설 작가 뭐 이런 거고 되게 돈이 많거든요. 근데 폭력적이에요. 오윤아가 되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의붓 아버지한테서 커서 되게 남자한테 다들 그렇게 힘들게 남자한테 되게 의존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폭력을 계속 썼는데도 의존적이고 이러니까 남편의 폭력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견디고 어떻게든 살았는데 이제 딸이 그걸 본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전혀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해요. 자립을 못하는 되게 의존적인 여자여서 남편이 이혼할 때 준 카드로 계속 생활을 하거든요. 좋다.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얼굴을 안 보고 돈만 써. 나 부럽다.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무시를 해요. 이제 연애 시대 7일 뗄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애정하는 드라마를 지금. 뭐 그렇게 해서 감우성이랑 또 어떻게 연애를 하다가 어떻게 감우성은 잘안 헤어지는. 애초에 안 좋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으로 나오지 않아요? 네, 별로 그랬던 좋아하지 기억이 않아요. 나. 원래 그 오윤아가 접근을 하는 이유 자체가 전 남편이란 걸 알고 손예진이랑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었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기에 약간 막장 요소가 있다. 요게 약간 있어. 그래서 저 자식이 네 전 남편이야? 그럼 내가 꼬신 다음에 한번 제대로 된통 혼내주겠어. 라고 해서 왜 얘? 되게 열심히 친구를 친구를 위해서 연맥이겠어? 네. 친구를 위해서 남자를 연맥이려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 네, 아,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절친을 만났는데 저 남자가 네 호적을 더럽힌 남자야? 이러면서 내가 한번 혼내주겠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의존적이면서 갑자기 투사가 됐네. 아무튼 그렇게 꼬셔가지고 넘어오면은 뻥 차버리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오윤아가 감우성한테 넘어가는 그런 스토리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입고 있었어요. 예. 모피코트 입은 것만 생각나요. 오윤아가 호피 분이 모피코트 입고 있었던 것만 생각나요. 항상 그런 화려한 스타일로 나와요. 되게 예뻤던 것 같아 거기서. 지금도 이쁘시죠? 그다음 네, 그래서 첫 번째 분은 그렇게 지나갔고요. 두 번째 분이 문정희 씨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에서 문정희 씨한테 완전 입덕을 했습니다. 혹시 문정희 씨 아니 모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에서 이 캐릭터한테 굉장히 몰입했어요. 그 플로리스트였나? 아니요, 궁중요리 다 전문가시는데 플로리스트는 뭐 어디서 딴 데서 나왔겠죠? 그러게. 예.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참하고 정말 참하고 네. 단아하고 요리 잘하는데 자기 감정이 솔직해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들이 바라는 모든 요소를 다 갖췄다. 그런 거구만. 절대 현실에서는 없을 것 같은. 캐릭터성이 좀 짙어. 네. 그래서 한 10화 정도부터 나오는데 나는 속 터지더라. 아 그래요? 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좀 달랐어요. 그때는 워낙 또 모쏠이니까 저런 여자가 나한테 고백해주면 너무 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뭐 그 약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수동적이고 좀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 그래요? 약간 그럴 것 같은 느낌을 풍기는데 완전 수동적이지 않아요. 왜? 자기 어떤 감정이 포인트에서? 엄청 솔직해요. 어떤 포인트에서? 아 그러니까 얘네 무슨 선상 결혼식도 하지 않아요? 네 결국엔 마지막에 선상 결혼식 하죠. 이게 어떤 면이었냐면 얘들이 원래 중학교 때부터 동창이었거든요. 근데 동진의 첫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유경이 이게 뭐 허들 육상 선수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항상 동진이 지켜봤었어요. 이게 짝사랑하면서 동진 쓰레기인데? 쓰레기라뇨. 갑자기? 중학생인데 망칠라 그러는 거야. 그만해. 알겠어. 아무튼 항상 이렇게 쳐다보다가 우연히 동창회를 나가게 돼요. 중학교 동창회를 한 번도 안 나가다가. 근데 그날 유경도 처음으로 동창회 나온 거예요. 근데 둘이 딱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가 이게 약간 중학교 때 그 애틋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만났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이제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지금 약간 썸 타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서로 막 계속 썸을 타고 있는데 보통 이 정도 타이밍이었으면은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 동진 캐릭터 설명할 때 되게 답답한 스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백을 할 법도 한데 계속 고백을 안 해요. 데이트만 해요. 그쵸. 계속 썸만 그래, 타요. 내가 그게 너무 강렬하게 생각나. 네. 그 속 터졌던 게 강렬하게 생각나. 이 드라마를 되게 관통하는 대부분은 동진은 되게 답답해요. 아 그래서 지금 요새 트렌드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음. 저 때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 같은데 왜 말을 안 할까 싶은데 고구마를 계속 먹여. 그냥 이 사람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이해되기 답답하게 시작했는데 해서. 드라마가. 아 그래? 네. 내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아 그런 거야? 드라마가 이해되기 시작했어 지금. 내향인이었어? 아예 내향 동진이 내향인이었던 걸로. 내향인은 아닌데 좀 내향적인 아니야, 요소가 내향. 있어. 있어. 네, 되게 그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해요. 되게 꿍하고 있고 그냥 말하면 끝날 것 아, 나 같은데. 갑자기 확 나도 느낌이 왔어. 생각이 동진이- 많은 거죠, 생각이. 맞아 맞아. 네, 너무 생각이 많아요. 맞아 생각이 많아. 결정을 안 해. 네, 결정을 계속 미루고. 타인들이 결정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가.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유경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장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유도를 해요. 너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아유. 요때 이게 간질간질해? 나 못 듣겠어. 나 나갔다 올게. 아유. 감성이 메마른 사람들 같으라고. 아무튼 이걸 의도하고 이렇게 꼬시는 거죠 거의. 저는 이런 느낌 보고 되게 좋았어요 그게. 좋기도 했고 되게 적극적인 여자라고 생각했던 게 물어봐요. 그 동진이 뭐라고 물어보고 나서 다시 유경이 물어보거든요. 그 질문이 나랑 사귀자고 할 거야? 뭐? 그러면서 딱 일어나면서 나는 좋아 이러면서 가요. 자기가 다 했네. 되게 적극적이지 않나요? 답답하지 않은데 이 여자? 아 그러네. 그건 생각이 안 났어요. 아 그래요? 전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아 여자가 고백을 할 수도 있겠나. 로망 실현인가 뭐 이런 거예요. 모르겠네. 모쏠이었다니까요. 23세. 그럴 수 아무튼 있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되게 무난히 사겨요. 또 왜냐하면 동진은 계속 답답하게 굴지만 유경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그랬구나. 네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건가? 유경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이렇게 좀 조곤조곤 얘기하고. 네 그쵸? 조곤조곤 할 말을 다 해줘. 아. 되게 캐릭터가 되게 적극적인 여성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호주에 있는 무슨 한국 문화 요리원 그런 데서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가려다가 이제 동진을 만나면서 되게 고민을 하는 거죠. 얘랑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을 할 건지 갈 건지를 고민하다가 결국엔 갔던 걸로. 마지막엔 가죠. 근데 결국엔 이제 어제 그 중간 과정에서 결혼을 해서 한국에 남기로 해요. 근데 그거 선택도 동진이 한 게 아니라 유경이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동진은 때문에 좋네. 아니 뭐 결국엔 얘기해요. 네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나오게끔 유도를 했죠. 그래서 되게 동진은 답답하고 유경은 되게 적극적인 여성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제 항상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단아한 그 기억만 남아 있는데 단아한데 성격은 적극적이에요. 나 편견 그 자체거든. 이미지로만 보고 판단한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깊이 알고 싶지 않다. 아무튼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아, 나 결혼할 때 그 선상 결혼식 할 때 네. 손예진이 나와서 축가를 불러 뜬금없이. 네. 아 그게 그래요? 너무 인상적이었어. 근데 아. 그 노래가 고마워라는 노래예요. OST. 네. 근데 되게- 노래도 너무 잘하는 거야. 아, 너무 그렇죠. 그리고 그 오토튠. 고마워라는 그 노래 가사가 좀 짜네요. 되게 그리고 손예진이 그 남의 결혼식에서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 전. 전 남편 결혼식 가가지고 울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막장 이거는- 드라마인데? 그치? 뭐예요 이게? 막장인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 이거는 진행상 좀 뺐는데 이거 시청자들을 길들인 거예요. 맞아. 이렇게 편집이 무섭습니다. 그게 아니라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전 남편 결혼식에 뚝뚝 꾸지꾸지 흘리 왔어요. 아니에요 울지 않아요. 뚝뚝 흘리. 아니 안 울어요. 아니야, 근데 눈물을 울 삼키며.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불렀는데 거기서 울면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아니 근데 누가 봐도 눈물이 있다는 게 보여.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저 사람이 동진의 전 부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기는 한데 되게 구슬픈 노래를 불러요. 네. 근데 그 약간 분위기가 그 노래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거를 시청자는 그걸 보고 있으니까 되게 슬픈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닥 그 노래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객들은. 왜냐하면은 이게 그렇게 편집을 하셔가지고 되게 막장스러운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한강 유람선에서 나 열심히 설명할 거야. 내 로망 깨지 마요. 그래요.
사람들이 정말 고개를 숙였어. 아니 아니 그래서 한강 유람선에서 이게 왜요? 굉장히 응. 근데 중요한 씬이긴 했어. 선상 유람선에서 원래 손예진이 나가려고 했어 아마 참석을 안 하고 네, 나가려고 원래- 했는데 갇혀서 노래까지 하게 돼. 노래까지 하게 되는데 그 노래가 이제 너에게 정말 고마워. 네. 뭐 참 많이 사랑했는데 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러면서 끝나.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 네, 좀 보태자면은 선상 결혼식이라서 얼굴만 보고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손예진이 시간을 착각한 거예요. 떠나 그래서 배가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배가 5시간인가 있다가 이제 이렇게 잠실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어쨌든 밥은 먹어야 되니까 피로 현장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 눈치 없는 사람들이 한 명은 재혼이고 그 유경은 고아였거든요. 그래서 걔 결혼식을 조그맣게 했으니까 다 지인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노래를 누가 시켜요. 모르는 사람이 시켜놓고 자기네들 별 관심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남자 그랬다고. 쪽에서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맞아. 메시지가 지인들만 근데 너무 왔으면. 강렬했어. 정작 그 신랑 신부는 굉장히 당황하고 음. 하객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야, 근데 노래 가사가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참 많이 힘들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랬나요? 아무튼 좀 슬픈 가사인데 하객들이 안 듣고 있어서 별 상관이 없이 넘어가요 그냥. 그쵸. 되게 좋았어요. 나 근데 그 영상도 많이 봤거든요. 이 드라마 OST도 되게 좋죠. 다들 이건 알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게 여기 거예요? 네, 이게 이 드라마 OST예요. 아. 다시 좀 불러줘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네. 잘하더만. 네. 스위스로가 여기서 떴죠. 이게 이게 8화부터 계속 엔딩. 아니 이게 답으로 음악도 들어가요. 좋고 영상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 음악 감독이 노영심 씨라서 되게 특정 인물이 나왔을 때 깔아주는 잔잔한 음악들이 되게 좋아요. 맞아, 좋았어. 네. 되게 영혼 없는. 아니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어. 클라이막스. 근데 둘이 아. 왜 헤어지는겨? 누구랑 결혼했다며. 유경이랑 야, 그렇게 초를 쳤는데 어떻게 안 헤어지냐? 아 그러네. 아니요, 이게 아니 근데 그러네 싸웠네. 그것 싸웠어.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야. 신혼여행 가서 싸우겠네. 그럼 너 말해. 기다려 이 사람들아. 너 누구 좋아해? 저 여자야 나야. 했겠지 그날. 보신 거 맞죠? 네, 봤어요. 아 나 보면서 울었어. 너무 그 거짓말. 미안해요. 티나나? 아이고 되게 보면 눈물 나는데. 하여튼 나도 되게 좋아했던 영화. 거짓말.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자 들어주세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는데 이게 동진이 한번 결혼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은호한테 없는 면이 되게 있는 거잖아요. 요리도 되게 잘하고 되게 여성스럽고 적극적이고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 약간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왜 문제지? 잘 몰랐는데 이제 다시 한번 보니까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게 왜? 되게 계속 그 동진이 계속 노력을 해요. 내 행복이 아니라 네가 행복하면 아. 난 괜찮아. 자꾸 희생하는 거네. 네, 한번 결혼에 실패했으니까 또 실패하지 않으려고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하는데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거였던 거예요? 글쎄요, 그 주인공이 얘기가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이 뭔가 내가 행복한 사랑이 아니라 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라는 생각을 내양인 해요. 대표 좀 말해주세요. 나 제가- 이해가 안 가. 제가 솔직히 드라마를 보지는 못해요. 중간중간 보긴 네. 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렇게 생각되는 게 그러니까 전처랑 이게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일단은 불편한 거죠. 전처와 자기 관계가 불편한 데다가 어떤 다른 여자가 자기한테 관심을 표하니까 둘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면 이쪽이랑 결혼하는 게 맞죠. 그러면 전처와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지는 거고 이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바라는 것도 해결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에피소드 뺏겼어. 하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가 감수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내양인 대표. 내양인만 내양인 알 수 대표. 있는 거구나. 전 갑자기 되게 이해됐어. 이해가 안 되긴 했었는데. 갑자기 이해됐어. 왜 헤어지게 되는지 이해됐어. 그랬군요. 아무튼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서 동진은 동진대로 나 불행해지고 불행해져 가고 있고 유경도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남편이 계속 너무 약간이 아니라 맞춰주는 게 티가 그래. 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하긴 해요. 되게 에이 뭘 잘. 되게 잘 맞춰주고 그리고 또 신혼이잖아요. 음. 되게 잘 해주고 항상 자기를 배려해주고 맞춰주고 하니까 좋지만 조금 이상한 그 정도의 감정을 계속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여자 주인공 은호는 되게 불행해져 가요. 아까 얘네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헤어졌냐면은 은호가 사산을 한 날 동진이 오긴 와요. 이제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아이를 유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에도 엄청 슬픈 일인데 그 은호를 보고 아 나 잠깐 회사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갈게 이러면서 되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나가요. 되게 회색의 표정으로. 그때 약간 충격을 먹어요. 손예진은. 아니 지금 유산을 해서 내가 몸 상태가 이렇고 엄청 슬픈데 왜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가지?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새벽 아침에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손예진은 내양인 대표 얘기해 주세요. 동진 왜 그런 거예요? 이것만 듣고는 잘 모르겠는데. 좀 더 들어야 돼. 좀 더. 앞뒤가 너무 잘려가지고. 아 이건 어차피 드라마에 나와요. 네, 왜 알겠어요. 어떤 일 했는지. 아니 왜 나갔다 오는 거야? 와이프가 사산을 했는데 회사에 거절을 못했나? 아니요 이거 나와요 드라마에. 알겠어요. 회사에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 회사에 간 게 아니에요. 딴 데 갔어요. 혼자 슬픔을 삼켰겠죠. 뭐. 삼키면서 진짜? 그 아까 말했 그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 친구라고 했잖아요. 아. 원래 그 시체 안치실에 원래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사산을 했으니까 시체 안치실에 있잖아요. 화장하기 전에 아이 앞에서 슬픔을 삼키면서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네가 세상에 빛도 못 보고 바로 죽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켜준 거예요. 오늘 아니면 이제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얘는 3일장도 못하니까. 와이프한테 말하고 그래 가면 말하고 가지 왜 또 그런 거요? 말했잖아요. 얘가 감정 표현에 서툴고 말을 하지 않아요. 내양인 대표 말해주세요. 아니 저는 저 같아도 말 안 말하기 하고 좀 갔을 것 같아요. 말을 안 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어쨌든 잘못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그 옆에 있겠다고 하면 그 가 있는 남편을 기다리고 생각하는 그 여자의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차라리 나 혼자 아픈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가 있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는구나. 와, 나 이거 십몇 년 동안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게 풀렸어. 그런겨? 진짜 복잡하게 아, 생각하네. 그렇구나. 아무튼 그거 그렇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 아니었어요? 아닌데. 아니 근데 그 말을 못한 게 타이밍도 놓쳤어요. 이러고 나서 거의 바로 이혼을 해요. 그리고 근데 그 후에도 계속 만났잖아요. 약간 은호 내 스타일이야. 이혼했어. 극단적이야 좋아. 아니 그러고도 3년을 계속 만난다니까요. 그 호프집에서. 그러니까 그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을까 되게 왜 궁금했는데. 나는 너를 만나서 왜 말을 못했을까요? 왜 3년 왜 동안 말을 말을 못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계속 만났는데. 아니 근데 한 번 사실 놓치면 네. 두 번째는 더 어려워요. 첫 번째 이야기를 못하면 두 번째는 더 어렵고 세 번째는 더 어렵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첫 번째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자기가 한 행동이잖아요. 행동을 어쨌든 자기가 결정 내려서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에 대해서 그걸 말하려면 또 다른 변명이 추가돼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점점 더 가면 그러면은 갈수록 갈등 힘들어지죠. 해결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향인들은? 안 해결을 만나는 거죠. 안 해요? 네. 어떡해? 그냥 속으로 삭혀요. 없어지는 감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지는데요. 어. 그러니까 안 괜찮아지는데 얘기해서 또 다른 오해가 생기는 것보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감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오 맞아요. 거죠. 동진이 딱 저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럼 그래?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물어봐요. 왜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그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럼 이 아. 에피소드를 연애 시대를 내향인이 재해석한 걸로. 안 돼! 에피소드 뺏겼으니까 다시 준비해 와요. 안 돼요. 알겠어 해. 내 인생 드라마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통 드라마는 끝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드라마는 한 번 더 절정의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끝나가니까 은호의 동생이 되게 언니가 불행해져 가는 걸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동진이 어디 갔는지 알고 나니까 스스로 이제 그런 거죠. 모든 그 갈등들이 좀 해소가 된 거잖아요. 은호 입장에서는 그간 이어지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서야 저 남자랑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감정을 느꼈는데 이 남자 벌써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삶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후회하는 마음에 건가? 들어. 진작 잡을 걸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속 늘 곁에 있다가 그 동진의 빈자리가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갖고 집에 와가지고 치킨인가 뭘 시키고 막 네. 그 지호한테 막 동생한테 막 뭐 먹을래 막 이러다가 피클병을 딱 따는데 병이 안 따져. 따져. 그러니까 막 오열하면서 울면서 왜 하나도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냐고 막 그러면서 손예진이 막 울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마 그 동생하고 그 동생 남자친구 공영진이었나? 네. 그 산부인과 의사? 둘이서 이렇게 다시 연결해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랬었나?
거의 좀 비슷한데요. 어떻게 하냐면 동생이 계속 그걸 보면 언니가 항상 밝았잖아요. 슬프지만 밝은 척을 하고 살았는데 언니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집도 잘 못 찾아오고 멍 갑자기 때리다가 아픈 거예요. 막 전화해서 나 어딘지 모르겠어. 나 좀 데리러 와 이렇기도 하고 그래서 얘 또 심리학과 대학생이니까 언니의 상태를 알겠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글로 배운 심리학인 거죠. 네. 이분도. 그러니까 정작 내 주변의 사람한테 이렇게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큰 뭐 하나를 벌리는데 그 동진을 찾아가서 언니가 좀 이상하다. 되게 아니, 이런 개민폐가 아, 근데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그렇다고 아니, 저 찾아봐.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이혼한 안으로 다음 보는 건가? 두 번째 결혼을 이혼한 다음에 찾아간 거예요? 아니요. 아, 이혼하기 전에 멀쩡하게 살고 살고 있는데 지금 지금 민폐네. 상태는 유경과 동진이 살고 있는데 서로 약간 좀 이상하다. 삐끗삐끗한 그 상태인데 은호가 상태가 매우 안 좋아졌다. 근데 동생이 은호가 TMI. 그거를 너무 못 견디니까 찾아간 거예요. 아, 찾아가서 요즘 언니가 너무 상태가 이상하다. 그래서 포스트잇 하나 보여줘요. 근데 그 포스트잇에 인생이 너무 지겹다. 모두 미안해. 안녕. 이라는 게 내용이 딱 적혀 있어요. 중이가 쓴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언니가 혼자 춘천으로 떠났다. 춘천이 고향이고 어머니가 거기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막 찾으러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약간 근데 지호가 약간 완전 4차원이에요. 되게 막 이하나. 이하나 아. 분이 되게 그런 애가 갑자기 막 눈물 이렇게 흘리면서 언니가 너무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좀 자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뛰어와요. 그래서 기차를 그때는 경춘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 기차 여행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경춘선 지금 없어요? ITX로 바뀌었어요. ITX로 바뀌었죠. 청춘선으로. 알겠어. 눈이 반짝반짝거려. 옛날 사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걸 너무 타보고 싶었는데. 없어졌어. 아, 저 그래서 궁금- 없어진 거야.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찾으러 춘천을 간다 그랬을 때 네. 결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잖아요. 네. 혹시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뭐 다른 나도 너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유경이 상황은 전혀 없었나요? 붙잡았거나. 이게 지금 되게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에요. 지호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동진이 고민 없이 뛰어가요, 그냥. 서울역으로. 아, 큰일 나겠다 솔직히 싶으니까 뭐 뛰어갔나? 허락받고 가겠어? 나 그 전 전 부인이 부인이 자살 여행을 간 것 같아. 이걸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아.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라고 아니 말했었잖아요. 허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드라마니까 네. 분명히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아니요. 그치. 아니요. 보통 그렇지 드라마는 않아요. 같이 있지. 네. 뭐라고? 이러면서. 근데 아니. 그 직장으로 만약에 찾아와요. 대양인이 직장. 입장에서 유경이 붙잡았으면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붙잡으면 그거 이제 최후의 결정은 그 사람이 하는 거겠죠. 진짜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내 마음이 어디로 더 가느냐에 따라서. 보통 이렇게 드라마는 같이 있을 때 오지만 현실은 같이 있을 때 오지 않아요. 직장은 각각 있으니까 직장으로 찾아왔어요. 아니, 드라마에서 직장으로. 그러잖아. 전화 받을 때 지호가 형부 언니 이상해 그러면 뭐라고 지호야 언니가 이상하다고 이러면서 그 생중계 하잖아. 그래서 보통 와이프가 아는데 생중계에서 옆에 있어. 제가 너무 상황을 스킵했나요? 직장으로 찾아와요. 아까 북마스터라 그랬잖아요. 서점으로 찾아와요. 맞다 서점에서 예. 처음 만났지 은호랑 동진도. 예. 그래서 뛰어가고 기차에서 이렇게 만나요. 그러고 나서 동진이 그 은호한테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확 끌어안아 버리거든요. 은호는 왜 간 거예요? 이게 지호가 약간 사고를 친 건데 원래는 별 일이 아니었어요. 그 포스트잇도 지호가 쓴 거. 거고 삶이 지겹다는 은호가 쓴 건데 모두 미안해 이거는 지호가 쓴 거고 동진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언니가 지호가? 너무 죽으러 민폐다, 가는 것 같다. 민폐. 되게 큰 민폐를 한 거죠. 진짜 이게 잘 됐으니 망정이지 네. 어쩔 뻔했어. 유경은 뭐야? 그래서 그 기차 여행도 그냥 지호가 언니 춘천이나 한번 갈까? 고향이니까. 그래서 그냥 여행 가자고 해서 간 거고 아무튼 그걸 하여튼 그래가지고 화를 내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되게 다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은호가 이제 그만 내리라고 춘천까지 가면 이제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외박한 게 되잖아요, 유부남이.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니까 상황 설명도 하기 힘드니까 재밌어진다. 중간에서 중간에 어떻게 해요? 내리라고 하는데 안 내려요. 끝까지 춘천까지 이봐, 타고 이봐. 내려요. 그래서 근데 서로 이제 좀 알게 된 거예요. 은호는 원래 감정이 정리가 된 거였고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동진도 이제 그 상황에서 알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뛰어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춘천에서 막 얘기를 해요. 걸으면서 이제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았다.
되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사실 이거 이혼해야지 뭐. 이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장이잖아요. 그래서 은호가 안 된다 그래요. 야, 이혼 결혼까지 했고 내가 축가를 불러줬는데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막장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동진이 거기서 그래 지금 이대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 근데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은호가 그러죠. 이제 너무 늦었다. 그런데 또 동진이 지금 생각하니까 늦은 건데 10년 후에 지금을 돌이켜 보면은 지금이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막 이렇게 되게 설득해요. 근데 좀 상황이 그렇잖아요. 와이프가 있는데 다른 네. 여자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 나는 부인한테. 수작 부리는 것 막장이다. 같은데. 막장이다. 막장이야. 춘천 간 김에 내일 갈래? 지금 수작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 힘들다. 이 감성 없는 사람들이랑 하려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 은호 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근데 상담 라디오 같은 목소리 거래요. 되게 좋았는데. 되게 음. 김갑수 씨고 되게 목소리가 좋고 상담을 하면 답을 해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정이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허미. 라고 물어봐요. 뭐라 대답해요? 아니 막장 요소 없다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뭐야 이거 번복이 돼 있네. 아니 근데 손예진이 이번에 처음에 그랬던 게 아니라 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계속 이걸 끌고 가고 있어. 계속 부산 사는 A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전화해서 얘기는 못 하고 아버지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 상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게 자기 딸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또 모른 척하고 계속 답변을 해준 거예요? 답변을 해준 거죠. 아버지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근데 이제 목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륜인 거죠. 어쨌든 전 부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이 아니지. 그렇죠. 네. 불륜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얘기해줘 자기 딸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줘요? 그냥 감정에 솔직해라. 네 마음에 솔직해라. 목사님으로서?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뭐 하느님은 속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그것만 아. 시켰게? 남의 여자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남의 가정을 탓하지 말라 이렇겠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옆에서 되게 말려 엔지니어들이랑 끊어라고. 이렇게 목사가 지금 불륜을 그렇지, 조장하고 있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아까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시 안 되겠죠. 이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남을 속이지 말라고 하기도 했지만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사람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래도 계속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딱 얘기해요. 은호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 네가 행복해져야 이 세상도 행복해진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직장에서 잘리나요? 아버지 쓸쓸하게 정리를 다음 컷은 막 공유 이빠이 되고 막. SNS가 없던 시절이라. 내로남불이지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음을 좀 돌리게 돼서 결국에는 다시 둘이 결혼을 한 스토리로 나와요. 그래서 좀 그 과정에서 유경이 알아서 짐을 싸서 떠나는데 그것도 좀 저는 좀 슬펐어요. 여러분은 안 슬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유경 너무 피해자가 피해자. 너무 씁쓸하다. 맞아요. 너무 피해자 맞죠. 그래서 남자 보는 눈이 없었나? 이럴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왜 내향인 나쁘다. 말을 빨리 안 해서. 사과해요 내향인 대표. 사과해요. 사과해요. 유경이한테 사과하세요. 아니 그 유경의 편지가 좀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네가 돌아올지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 그러면 넌 또 계속 무리하겠지. 내가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넌 변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난 너랑 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와 다들 착하다. 그리고 멋있다. 되게 그렇게 말하는 게. 마지막에 널 평생 미워할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러면서 진짜 써? 네. 어. 널 평생 용서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해서 왜 떠나요.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일 거야 해야지. 점 찍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 찍고 돌아와서. 아니에요 이거. 왜 나는 너를 만나서 울고 있다. 역시 날 놀리는 게 제일 재밌나 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마지막 장면은 그렇게 끝나요. 그 강변에서 이렇게 풀밭에서 이제 애가 뛰어놀고 있고 동진이 애를 보고 있고 은호는 애를 다시 낳았다는 것을 암시. 네 둘째를 임신해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서 이렇게 마지막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나레이션이
좀 좋았어요. 이게 되게 이렇게 끝나면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평범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되게 긴 나레이션인데 좀 줄이자면은 우리는 행복의 시간도 염치 없는 순간도 고통의 시간도 지나 여기 와 있다. 우리는 싸우기도 하고 지루해하기도 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시간이 또 지나 돌이켜보면 지금의 순간이 행복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내 시간의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지금을 해피엔딩이라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딱 끝나요. 아니 왜 행복한 순간에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는 거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의 삶은 거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아직 거죠.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뒤에 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시즌 2를 노렸네. 시즌 2. 연애시대 시즌 2를 원작이 노렸어. 있는 드라마입니다. 시즌 2에서는 점 찍고 이제 유경이 돌아오는 거지.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끝나고 에필로그에 그 나와요. 그 유경 결국 뭐? 호주로 갔잖아요. 점 찍고 돌아오진 않고 거기서 한 2년 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식 뭐 한국의 요리 문화를 알리고 있는 정유경 씨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성공한 걸로 나와요. 시청자들의 마음을 좀 풀어줬네. 잘 되기라도 해서 다행이다. 그러게. 아 그래도 너무 유경이 시간 아깝잖아. 그렇죠. 표정 봐. 결혼까지 했다가 헤어졌으니까. 아 다행히 아, 여기 혼인신고, 중요한 점이 있어요. 혼인신고는 안 했어? 혼인신고를 바빠서 못했는데 아니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나와요. 고아여 때문에 네. 그렇게 아니 슬프게 고하다기는 살아온-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다. 아니 근데 그렇게 슬프게 살아온 사람을 말이야 내향이 나빠. 아니 이게 연애 시대 되게 괜찮은 드라마인데 다시 얘기하니까 텍스트로 얘기하니까 텍스트를 와닿지 얘기하니까 않아. 민폐에다가 뭐 막장 요소 나왔지. 봐봐 재벌 2세에다가 여러분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나는 써봤군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연애 시대를 보고 연애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네. 유용했어요? 딱히 유효하진 않았던 것 같아. 사례가 다 너무 너무 극단적이고 맞아. 그 나이대의 아이가 썰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다 지금 한 30대 초중반 정도 결혼을 염두에 두는 정도의 나이대. 거의 지금 보면 결혼에 그럼 대한 뭘까요? 지금 보면요. 아, 되게 많이 공감이 돼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결혼을 했고 최근에 해서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전 두 가지가 좀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다른 이성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내 운명인 것 같아.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감정이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주인공처럼 지금의 감정에 솔직할 감정에 솔직하고 이걸 정리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감정을 그냥 평생 눌러가면서 지금의 이 사람과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그 결혼이라는 거는 다른 건 모르겠고 막 되게 시골에 계신 노인네들까지 불러다 앉혀놓고 약속한 거잖아. 그죠? 그렇잖아. 친인척을 지금 시골에 계신. 아, 맞아. 네, 알겠어요. 네. 미안해요. 예. 그래서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쵸. 약속을 그렇게 큰 소리로 했으면 그 적어도 깊이 고민하고 적어도 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예. 그렇게 간단하게 우발적으로 행동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 그러면 결론이 어쩔 수 같다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나는. 맞아. 막 무슨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재산 분할이 너무 복잡하고 그런 것도 다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맞아. 근데 뭐 그런 거 다 생각해서도 그 부부가 아무리 같이 그래도 하면 같이 있고 싶으면 같이 계속 살면 서로에게 손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이혼율이 높나? 왜? 요즘 이혼을 옛날보다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 옛날에 만약에 좀 산 비율이 좀 많았다고 하면 이제는 참지 않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행복을 많이 주고 천세 저도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이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계속 사는 거보다 그 사람이랑 만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랑 만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만나고 나서 왜 이후의 일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자기 선택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뭐 여기까지예요? 표정 보소. 두 번째. 두 번째 뭐? 난 끝까지 할 거야. 행복에 있어서 되게 온전한 스스로의 행복. 그러니까 그냥 내가 행복한 거 좋은 거.
그런데 타인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잖아요. 뭐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행복한 걸 보면서 내가 행복한 걸 수도 있잖아요. 유경이처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음. 어떤 게 더 공진이처럼. 중요하신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어. 나는 남이 행복한 걸 보면서 좋아했던 적이 별로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그걸 보고 좋아할 수 있잖아요. 좋지. 그게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걸 위해 행복한 좋지, 게 좋지. 행복하기 때문에 내 행복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같이 행복하면 안 돼? 꼭 그렇게 선택해야 되나? 같이 행복할 수 없는 순간들 있잖아요. 뭐 언제요?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애할 때 가장 흔히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서양식이나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음식? 네, 음식 같은 경우 음, 나는 진짜 뭐 완전 토종이라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데 된장찌개 네. 밥을 음. 먹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스파게티 먹으면 집에 가서 꼭 밥을 먹어야 아. 되고 이런 사람인데 여자친구가 스파게티 뭐 먹는 이런 걸 거 좋아하니까. 네, 좋아하면 내 행복을 버리더라도 여자친구가 원하니까 먹어주잖아요. 그런 것도 어쨌든 행복 얘기하는 거 저 아닌가? 단편적으로 보자면 약간 그것도 이거 간단하게 해요? 보자면 그렇겠죠. 그러면? 뭘요? 내가 나 집에 가서 다시 된장찌개 밥 비벼 먹어야 돼. 근데 남자친구가 파스타를 좋아해. 좋아해. 그럼 가서 파스타 먹어줄 수 있어? 한 번은 안 다음 된다는 번은 거고. 내가 된장찌개 먹을 거야. 나도. 푸드코트 가자. 나는 된장찌개 시킬 테니까 넌 파스타 먹어. 그럴 것 같은데. 뻔한 질문을 했네요. 사실 한 번씩 하면 되지 그 정도 선이면 맞아요. 뭐. 그냥 행복에 대해서 깊은 고찰을 해보자는 의미였는데요. 진지한 건 안 되겠네. 진지할 수 없는 사람들. 한 번 정도는 진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 행복과 가- 사랑에 대해서. 갑자기- 행복에 대해서 하려면 하루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지하려면 12부작 가자. 12부작. 행복 12부작. 행복 누가 하게 말봐라.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끝. 와. 와.